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준의 4월 FOMC 의사록 공개를 하루 앞두고 금리 인상 시기를 둘러싼 연준 위원들 간의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찰러 플러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이날 올해 하반기와 내년 미국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존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는 금리 인상 속도가 경제 개선과 금융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마도 상대적으로 느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스테이플, 어반 아웃피터 등의 기업들의 실적 실망감을 보이며 증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스테이플은 지난 1분기 순이익이 9,620만 달러, 주당 15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하며 주가가 12.55% 급락했고, 어반 아웃피터 주가도 시장 전망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인해 8.82% 떨어졌습니다. 반면 홈디포는 뛰어난 실적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매출 전망 호조에 힘입어 주가가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JP모간 체이스 등 3개 은행의 금리 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예비 조사 결과 JP모간과 HSBC 홀딩스, 크레딧 아그리콜 등 3개 은행이 유리보 조작에 가담함으로써 EU 경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들 3개 은행이 EU 예비조사 결과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 경쟁 당국은 이들 은행이 최종적으로 EU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각각의 은행의 연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부활절 연휴에 따른 항공 운임 상승으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영국 국가통계청은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7%를 웃도는 것으로 전월 기록 1.6%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ING은행의 제임스 나이틀리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상승률이 향후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날 지표가 BOE의 정책 논의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으며 핵심은 임금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동석입니다. 오늘 5월 21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기업의 실적 부진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에 의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지수가 떠 있는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37.55포인트 0.83%가 하락한 16,374.31로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더드 & 푸어스 지수 500 지수도 12.25포인트 0.65%가 하락을 했습니다. 종가는 1872.83으로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28.9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0.70%가 떨어진 것인데요. 4,096.89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의사록과 또 옐런의 연설에서 기준금리의 향방 또 그에 따른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관망하며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과연 우리 시장이 역시 오늘 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준비한 오늘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면서 일부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힘차게 잘 달리던 우리 증시 잠시 좀 주춤하는 어제 하루 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오르던 우리 코스피 지수의 상승 동력이 조금은 약해지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휘청거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증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그런 대응도 상당히 필요한 하루가 될 텐데요. 자,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증시 타파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고의 앵커 임동성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전남 신창환입니다. 네, 그냥 언제 들어도 그냥 힘차게 들려가지고 항상 힘이 많이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자, 감사합니다. 우리 전일 증시가 이거 신 대표님처럼 좀 힘있게 잘 흘러갔어야 되는데 좀 힘이 좀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까지도 이런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괜히 좀 염려가 되고요. 투신권에서도 이제 뭐 1,000억 넘게 펀드 환매 물량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 전과 같은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는 데는 살짝 좀 실패한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평가들을 내리더라고요. 자, 그래도 뭐 2010선을 사수는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현재 시장은 어느 시점에 와 있고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진행이 돼갈지 그에 대한 예측 또 진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질문이 너무 날카로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 여러분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요즘 장 자체가 혼조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데, 뭐 종합주가 지수는 빠지는데 선물은 뜨고, 거기다 코스닥은 폭락하는 장세가 나오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닥이 거의, 폭락 수준을 뛰어넘어 버렸죠. 지금 이틀 사이에 4% 빠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코스닥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주가 자체는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뭐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또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2000포인트 넘어서 방금 우리 임동석 앵커님이 말씀드렸듯이, 펀드의 화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일단, 기관의 의지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창구로 주가 자체가 계속 들어옵니다. 외국인 창구로 주가가 매수가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아닌 것 같고요. 기관들이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창구로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식을 사면서 보험으로 풋옵션 매도로 보험을 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손해나는 게 전혀 없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여기 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모레 패시픽을 사시는 분 한번 사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이거 만주 사면은 4% 띄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제에서 아모레 패시픽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모레 패시픽이나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주식을 갖고 주가 관리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기관이 하는 그런 짓인데 제가 볼 때는 기관들이 진정 하려면 우리 개인들이 충분히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지 않으면서 일단 눈속임의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코스닥은 너무 데미지가 크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데 저는 코스닥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530까지는 직행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현금화를 하되 물렸다. 근데 지금 코스피 보시면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들이 거의 10% 이상 다 물려 있습니다. 괜찮으니까 단무지 정신을 발휘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기관들이 선물을 2조 7천억 매도 쳐놨는데요. 기관들이 보통 2조 이상 매도 치면은 임전무태입니다. 임전무태는 것은 주가가 빠지는 데는 확실하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는 거는 절대 조심해서 사시고 물린 거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과감하게 옮기고 있는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2개월 후가 굉장히 격정스럽습니다. 한 7월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원화 강세 하면 1개월 됐는데 원화 강세 이후에 2개월에서 3개월 이후에 우리나라 주가가 항시 연중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선물의 평균 가격이 거의 근 260까지 와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 260까지 와 있는데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물론 상승폭도 265 하락에서 255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지금 자리가 거의 상승의 여력이 별로 많이 남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거는 조금 자제하고 짧게 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떨어진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랭코 차트도 상승 트렌드고요. 가기 차트도 상승 트렌드, 스윙 차트도 지금 조정이지만 상승 조정이고요. 삼선 전환도도 상승 트렌드고
PMF도 상승 트렌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상승 트렌드지만 상승 트렌드 자체가 끝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조심하라는 거지. 아직까지 주가가 하락의 추세가 머무른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 반면에 코스닥은 아니에요. 코스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로 완전 돌변했습니다. 완전 돌변했다. 코스닥은 삼선 전환도도 그렇고요. 스윙 차트, 가기 차트, 랭커 차트, 모든 차트들이 지금 코스닥은 분명히 하락전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추세는 한번 쉽게 올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들은 지금도 현금화에 지속하는 그런 모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스피는 지금 환면 물량이 너무 많죠.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코스피는 일단 아직까지는 지금 모양이 매물이 거래가 대량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급락은 아직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에너지가 특히 고경의 특kim이라든지 거래량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역시그 부분으로 봐서 거래량이 너무 줄어든 부분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파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없다. 종합주가지수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6년의 최저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그만큼 소수 몇몇 종목으로 주가를 올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우리나라 그 주식이 보면요. 상승 종목이 어제 310개고요. 하락 종목이 500개였습니다. 등락비가 엄청 나쁘면서 주가가 별로 많이 안 빠졌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손 탄다는 거거든요. 특히 주가가 상승 종목이 적으면서 하락 종목이 많은데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것은 전형적으로 기관들이 개입해 가서 인위적인 주가입니다. 보통 인위적인 주가가 끝난 다음에 그 휴유증이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지금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소위 말하는 쌍끌이 매수 기관들이 보유했는 종목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절대 무리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 볼륨저 밴드나 특히 주 볼륨저 밴드가 상승 코드 끝까지 와 있습니다. 하이로우 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횡보 국면이 계속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봐서도 지금 여러분 오늘까지 5일째 고가놀이입니다. 5일째 고가놀이가 언젠가는 뭐 상방에는 하방에는 깨질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고가놀이는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고가놀이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최근에 보시면 몇몇 종목입니다. 코스피 예상한 좀 매수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네이버 뭐 파는 종목은 삼성전자 기관들이 팔아가지고 외국인으로 넘기는 이런 부분인데 이 기관들이 팔고 싶어 파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양을 삼성전자를 올림으로써 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절대 속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코스닥을 분명히 지금 다 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 말을 또 안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량이 거의 기관의 거래량과 다 실종이다. 실종이란 말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위 좋아하는 쌍그리 매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주식이 이번에 주가 상승은 사실 헛수입니다. 이때 이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나라 증시를 뛰었기 때문에 그 반면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지금 굉장히 상승이고 좀 상승일 때 우리나라 증시가 더 상승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속된 말로 독야 청청입니다. 코스피만요. 그 대신 코스닥은 우리 개인들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코스닥 여러분 올라올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코스닥은 지금도 늦지 않다. 이번에 코스닥의 거래량이 기관들이 개인들로 다 넘겼습니다. 특히 신용이 많고 실적비 저평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조금 반등할 것 같은데 최대한 본전 이상 되는 분은 현금화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코스닥 상승이 전부 여러분 보다시피 쇼핑주나 고가주의 상승이고 하락시킬 때는 그런 주식보다는 여러분 거를 더 많이 빼는 이런 참혹함이 있었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은 주식하는 사람이 적고 지금은 선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절대적으로 선물에 연관된 대형주를 만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린 주식의 결정판은 항시 여러분 MACD라고 했다는데 MACD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분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난다 이렇게 보고요. 아직까지 코스피는 여러분 추세는 살아있습니다.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코스피는 점진적으로 여러분 현금화에 줄여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보다시피 많은 분들이 그 세월호 때문에 가슴을 아파합니다. 그 세월호 때문에 가슴을 아파. 저도 뭐 자식을 키우니까 가슴 아파하는데요. 근데 세월호를 이용해서 선동을 하거나 뭐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보려 하는 사람들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진정하게 애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안 된다. 특히 선동하는 말, 그런 말은 안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가슴 아픈데 그걸 이용한다든지 그걸 뭐 해코지한다든지 그거는 현명하지 못하다. 특히 요즘 정치가들, 원피아들, 국회의원들 그런 분들은 조금 입조심을 해야 된다. 참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은 입조심을 좀 문제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현명하지 못합니다. 현명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자리의 공격적인 매수는 절대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하여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 좀 쉬고 푹 쉬어야 됩니다. 최근 주가 상승이 여러분 하락과 상승이 있었지만 거의 삼성전자장이었습니다. 삼성그룹만 속된 말로 배 터지게 먹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자리에서 계속 고통을 지금 2달째 겪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끈질기게 갖고 있어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유일하게 한 종목 여러분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 종목 여러분 아시죠?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여러분에게 7만 원에 추천했습니다. 7만 원 추천했는데요. 너무 오래 걸렸죠? 죄송합니다. 이제 수익이 20%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엄청 홈페이지에 욕도 얻어먹었는데 절대 여러분 매도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추천해가지고 우리 회원들 몇만 한 10% 정도 물먹고 있는데 저 종목은 기다리면 분명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지부동하고 오래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추천 작년 10월 말에 줬는데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제가 매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쉬어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정성전남 실장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항상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것만이 투자는 아니죠. 쉬는 것도 좋은 투자의 한 옵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청선촌놈 샘플러스의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꿈꾸는 종목이 내가 저가에 딱 잡았더니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바로 그냥 상한가 가는 그런 꿈들을 많이 꿉니다. 어제도 제 눈에 띄는 상한가 종목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스코 그룹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관련해서 매각에 대한 우려감을 떨치면서 포스코 엠텍 같이 좀 굵직한 종목들도 상한가에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미리 선취매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분입니다. 자, 오늘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점쳐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자, 오늘 장 이제 개장하려면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좀 하락 마감한 뉴욕 증시 여파로 오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장을 보고 있는데요. 하락에 주된 영향을 끼쳤던 농구용품 전문업체죠. 스테이플스의 주가가 전일보다 12.6% 좀 급락을 하였고요.
주택용품 유통업체인 홈디포 또한 뭐 지난 겨울 흡설과 한파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에 맞춰가지고 좀 한국 증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일 어제죠. 투신의 1,000억이 넘는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해서 지수가 좀 발목을 잡혔으나 외인의 매수세에 이미 2010포인트를 좀 사수를 하였습니다. 개인의 투심을 좀 반영을 많이 하는 증권사 개인 수탁 자산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랑 펀드 환매 물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2,000포인트 지지 여부와 한국 증시 상승 여부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월 8일부터 코스피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좀 피로감은 다소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합 장세는 이번 주 말까지 좀 지속되도록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시장을 관망하시는 장세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허나 다음 주 다시 한번 상승 파동으로 인해서 2,050포인트 돌파 가능성 여부를 좀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드에 임하시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염두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장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원화 강세 부분을 들 수 있는데 만약 원엔달러 기준으로 1,020원 선을 무너뜨리고 1,000원까지 무너진다 한다면 그런 상황이 온다고 친다면 외인의 시세 차익과 환율 차익으로 인해서 외인들은 한국 시장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파동에 대비해서 가장 크게 보셔야 될 부분은 환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염두에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2일 573.88포인트를 정점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 같은 경우는 핸드폰 부품주가 말썽이었고 과거 같은 경우는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연일 시끄러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봉상으로 좀 본다면 지난 2월 초부터 나온 코스닥 시장의 상승 파동에서 75일 선을 이탈하면서 상승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 75일 선을 장중에 이탈하지 않는 상황이 나온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나 어제 장중에 75일 선을 이탈을 잠깐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75일 선인 542.82포인트를 지지하며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마감한 것을 보면 이제는 코스닥 시장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진바닥이 어딘지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태이므로 조금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유의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종목들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그룹주들만 상당히 시장의 편애를 받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 전에 신창원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중소형주들로 이루어진 코스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조건 현금화해라.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견도 살짝 내비쳐 주시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종목별 흐름이 달리 흘러갈지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종목별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또 오늘 상한가 예상 종목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모든 시장이 그렇듯이 과거와 다르게 이제 업황과 맞춰가지고 시장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 업종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전 종목이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종목 중에 개별 종목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라고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맞춰가지고 좀 개별적인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찬종 레저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와 같이 자회사로 좀 편입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는 시초가를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상한가 근처로 잡으시고 아니면 제가 잡아드린 1,200원 선을 좀 잡아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참종 레저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70%가 자전거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30%는 다이렉트 여행 산업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 드라마 별그대로 인한 중국 쪽 자전거 판매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 성장의 한계를 맞은 한국 자전거들의 성장통을 좀 이겨내고 올해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으며 고가 자전거 시장 그리고 전기 자전거 시장 그리고 중국 환경 오염으로 인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주가가 향후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최근 코스닥 시장의 급락에도 당사의 주가는 오히려 좀 견조한 상승 흐름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염두하셔야 될 부분이 해외 쪽 매출인데 최근 유럽 경기가 살아나고 동시에 유럽 증시가 작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조원 레저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유럽 쪽 매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유럽 경기의 회복세와 맞물려 가지고 당사의 매출은 당연시 증가되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한 삼조원 레저의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다이렉트 여행 산업을 좀 매우 관심 있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제 자동차 보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초기에 출시를 했을 때 당시에는 시장 MS 자체가 5%에 불과를 했으나 2013년도에 36%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면 현재 직판 여행 시장의 MS는 10%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보험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는 향후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일봉상으로 좀 본다고 치면 13년 10월 7,900원 저점을 형성한 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박스권 구간에 맞물려 있으며 지난 10일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였으나 매물대를 좀 견뎌내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양봉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조정은 당연히 나올 것이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당사의 주가는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권에서 좀 출발할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으나 볼린저 밴드 하단이죠. 볼린저 밴드 하단인 9,000원 선언 아래에서 시작을 안 할 경우에는 시초가에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오늘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좋은 레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저도 요즘에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괜히 자전거만 보면 이렇게 막 눈이 가고 그러던데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점점 더 크게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서 여러분께서 큰 관심 가져 봄직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또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